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뭉치는 친한, 당직버린 비안, 본격 세대결이다. 이런 제목이 달렸네요. 전당대회 20여일 앞둔 국민당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원내 안철수 지원군 최대 15명이 생겼다. 당 의원 절반 가까이는 모일 것이다. 절반이니까 40명의 절반, 20명쯤 되겠네요. 자, 반면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속해 있는 황주홍, 장정숙 의원은 사퇴를 했다. 여기는 이른바 비안으로 속합니다. 이분들은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도전에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안계는 별도 교섭단체까지 논의한다. 이 교섭단체에 나오니까 탈당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건데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과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창당 때도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를 임하면서도 그 각오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당대표가 아니라 정말 지금 비상상황인 당을 살리는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제 후보자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영상 보셨는데 소정섭 국장님. 안철수 전 대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반면에 당은 이런 기사대로라면 지금 쪼개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쪼개진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이제 국면 자체가 바뀌어서 확 굴러가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이제 뭐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이제 격돌하는 그런 국면이었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전당대회 국면에서의 서로의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국면 자체가 바뀌어서 흘러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일부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동교동계 인사들의 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지금 국면으로 봤을 때 전당대회 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안철수 전 대표에 반대하는 다른 그룹들은 정동영, 천정배 두 사람의 이제 후보를 단일화하는 쪽으로 점점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나의 출마를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당신들도 그럼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라. 이렇게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점점 국민의당 전체가 이제 전당대회 안철수 지지냐 아니면 정동현, 천정배 지지냐 어떤 이러한 국면 그리고 구도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최근에 어제 그 결선 투표제 도입하는 걸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제도상의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흐름은 결국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패권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쪼개질 정도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전당대회를 앞두는 경쟁이 조금 과격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 정도 시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문제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이후에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호남파와 비호남파의 갈등 이것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계속 지리한 싸움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일부의 이탈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그 사람이 과연 국민의당의 어떤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주면서 이 전국의 이 4강 4당 체제에서 존재감을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국면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걸 관련돼서 여기 기사를 보니까요. 당초 안철수 출당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던 게 이른바 국민의당 내 동교동계거든요. 그런데 어제 동교동계 고문들이 모였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출마를 철회했으면 좋겠다. 철회해라가 아니라 철회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나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약간 뒤로 물러났던 모습이다. 이거는 분위기가 뭔가요? 지금 평론가. 이제 그 구도상에서 그 동교동계가 명분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 때까지는 어떤 입장을 견지했냐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자숙을 해야 되는데 국민으로부터 확실하게 어떤 자신의 패배에 대해서 그 충분히 자인하고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없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건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를 주저앉히려고 했죠. 근데 이제 주저앉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러면 탈당이나 혹은 분당 그런 걸로 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죠. 하나는 호남의 자민련으로 남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복귀를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호남 자민련은 지금 지지율 10% 갖고 어떻게 합니까? 10%가 됩니까? 지금 호남 내에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지지율 10%인데 이게 만약에 쪼개져서 나왔을 때는 그 10%도 장담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치를 하기 위한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분당이나 출당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서 당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를 관철시킨 것이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교동계에서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지금 그 안철수 대표 진영으로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 구심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세고 거셉니다. 뭐 이미 15명은 넘어갔다. 또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호남에서 그 맹주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와 앞으로의 비전들이 마땅하지 않거든요. 지금 천정배 전 대표 정도가 좀 그 이미지가 있는 그런 정도지, 이미 다들 이제 퇴락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의 주도권을 맡기느냐 하는 그런 입장들도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큰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국민의당 분들은 굉장히 불쾌하다고 그러겠네요. 큰 집이라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당 탈당파 합류 반대 기류가 있다. 탈당이나 분당 사퇴까지는 안 갈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혹시라도 탈당한 의원들이 민주당에 들어오겠다고 해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 뭐 이렇게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입니다. 자, 맹경석 교수님.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진짜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뭐 이제 쾌재라는 편이 뭐합니다마는 즐기면서 보고 있죠. 좋아하면서 또 즐기고 있죠. 근데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친한과 반한의 대결이 국민의당으로서는 이제 소위 마지막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또 2020년 공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10개라 그러면은 한두 개 카드가 남았잖아요. 근데 한두 개 카드를 너무 빨리 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반한 세력들이 갖고 있는 명분은 안철수 전 대표가 패한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그 소위 TV 토론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 후보로서는 대단히 현격한 미달점이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가 함께 있었던 한 식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아들 문제를 공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단한 상처를 안 받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체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친한 쪽과 반대에 있는 반한 쪽에서는 사실은 내년 선거는 뻔하거든요. 현재 50%대를 질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세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받았다가는 내환에 시달립니다. 또 이거를 받았다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다수의 일반 대중들로부터 중간층으로부터 봐라 뻔하지 않냐. 본대와 이중대가 합쳐지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연합으로 또 이동시켜줄 수 있는 힘의 축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지만 속으로는 즐기면서 그러면서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이번 뭐 이 국민의당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지금 민주당 어떤 내년 지방선거를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2020년 총선을 내다보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혹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이나 예를 들면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시장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민주당 입당을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거 같으면 오히려 환영해서 지방선거에 내보내려고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들어오면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경쟁만 더 강하게 된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판단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아니고 막 모든 지역에서 지금 그런 싸움이 물밑에서 지금 치열하게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 우리가 예.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안철수 카드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일찍 썼다라고 하는 그 예. 의미가 뭐냐면 이 불리한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그 패배할 것이 뻔히 거의 보이는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예, 예. 우리에게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현명하게 계산을 한다면 차라리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권을 잡게 해서 지방선거가 패배한 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서 예, 예. 구원자로 등판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꽃길이 있는데 왜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걸 잡으려고 하는가? 지금 소탐 대실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방선거를 일정 정도 우리가 성적이라도 낼 수 있으면 예. 단단한 그런 어떤 재기의 발판이 마련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도박 같은 정치가 과연 우리 정치계에 정말 이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자.